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는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15강이죠. 15강은 주택정책입니다. 주택정책은 출제가 항상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은 주택 문제인데 이것은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고 가끔 나온다. 지문 속에.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주택정책에 관한 내용이에요.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주택 문제는 당연히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의 문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급은 집이 부족하다. 수요 측면의 문제는 돈이 없다. 이런 문제입니다. 슈바베 지수나 PIR 지수는 공급이 아니라 이건 수요 측면이죠. 슈바베 지수는 주거비를 생계비로 나누어서 주거비담이 너무 높으면 안 되는 거죠. PIR 지수는 이제 집값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프라이스는 주택 가격이죠. 집값이고 소득으로 나누어서 이게 몇 배인가. 높으면 심각한 거죠, 이게. 자, 그래서 2번 틀렸죠. 높으면 심각한 거라 그랬어요. 집값이 주거비가 너무 높은 거예요. 3번 공급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 측면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4번 택지 공급 확대, 재고주택 개량. 이거는 택지 공급을 확대하면 집 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요 측면이 아니라 공급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5번만 맞습니다. 자, 주택 부담 능력을 이럴 경우에 주택 부담 능력을 높여줘야 되겠죠. 임대료 보조를 해준다든지 각종 주택 융자를 해가지고 사게 한다든지. 자, 그래서 5번만 맞고 1번부터 4번까지 다 틀렸죠. 자, 그래서 공급 측면에는 양적으로 충분하냐 인구 대비라는 것도 있지만 정말 질적으로 좋은 주택이 충분하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슈바베 지수 주거비를 생계비, 소비 지출 중에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 PIR 지수는 소득에서 가격이 차지하는 배. 자, 2번부터 9번까지는 정말 중요해요. 매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일 문제 또는 지문 속에서는 늘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최고가격제,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가 있어요. 자, 2번을 보시면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최고가격제 하게 되면 가격 통제 정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는 균형이 결정되죠. 그런데 그 가격이 불만인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너무 높다 하면은 최고가격제를 듭니다. 이게 최고가격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하는 거죠. 반면에 최저가격제는 이렇게 못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낮으니까. 최저가격제 대표적인 사례가 최저임금제예요. 그리고 최고가격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지문은 시장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 자, 규제된 가격에서는 당연히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3번 시장 균형 가격 이상으로 지불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려 하기 때문에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격을 강제로 내리면 공급이 줄지 않습니까? 공급이 이렇게 줄었잖아요. 공급이 줄면은 자, 수요자는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시장에 맡기는 것보다 오히려 더 올라가죠. 물량이 적으니까 이제 암시장, 은밀한 거래, 뒷돈을 주고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최고가격제는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가 있었고요. 4번. 5번이 틀렸어요. 임대료 규제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 상태가 안정되므로 사회적 총익녀는 증가한다 했는데 이걸 보시면은 자, 규제가 없을 때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합이 사회적 총익녀인데 규제를 하게 되니까 거래가 이렇게 줄잖아요. 거래가 이렇게 줄었어요. 줄면서 이 부분이 사라지죠. 이 삼각형 이 부분이 잉여의 감소분입니다. 그래서 총잉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는 겁니다. 어디가 여기 있죠? 총잉여는 감소합니다.
자, 2번에서 9번까지 앞으로 나오게 될 문제를 지금 시점에서 정리하면 최저가격제와 최고가격제를 설명드렸고요. 자,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 최고가격자는 싸게 사라. 이거는 노동공급자, 높게 받아라. 그죠? 네, 이런 겁니다. 자, 우리는 최고가격제를 보는 거고, 예, 임대료 가격 상한제 혹은 최고가격제를 가격 상한제라고도 하는 거죠. 상한선을 둔다 해가지고 실링, 못 올라가는 한도를 두는 거죠.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주택이 공급은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료를 내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법적으로 규제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럼 임대료가 내려갔을 때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못 줄어요. 단기적으로 줄지 않는 상태에서 수요는 늘어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 혹은 주택 공급 부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공급이 줄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료가 내려갔으니까 저소득 임차인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기존 세입자. 그런데 이것이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것은 가령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80만 원 내렸다라고 하면 고소득 임차인 수입 20만 원이 고소득 임대인 수입 중에 20만 원이 임차인에게 간 거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공급 곡선이 바뀌었어요. 이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죠. 공급이 감소합니다.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죠. 이제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그 임대주택도 건설이 되질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임대주택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 유인이 사라졌죠.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임대료가 상승한다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공급량이 적으니까 공급량이 이만큼일 때 최대 지불 가능 금액은 여기까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 규제된 임대료는 이만큼이지만 이만큼 뇌물을 주는 현상이 생긴다 이거예요. 뒷돈을 준다. 이중 가격이 형성됩니다. 음성적 지불을 한다는 거죠. 이만큼. 그래서 주택 질은 떨어지고 공급이 줄면서 말이죠. 예, 뒷돈을 더 줘야 되니까 오히려 주택난은 더 커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분양가 규제도 같아요. 분양가 규제도 똑같은데 대상이 분양주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 이렇게 뒷돈을 주는 현상이 생기고 이걸 소위 말해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죠. 임대료 규제를 하면 공급이 줄어서 프리미엄이 형성돼 가지고 오히려 시장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생긴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싸게 받아라 하니까 채선성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의 질, 싸구려 자재를 쓰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림이죠. 공급이 감소하고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투기적 수요까지 가세하면 이제 더 난리가 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3번 문제를 풀어보기로 해요. 임대료 규제 정책 틀린 거. 1번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 증대를 유도한다. 이거 완전히 거꾸로 써놨죠. 그죠? 자, 2번 이중가격, 3번 자원배분 왜곡, 주거이동이 한산해지죠. 거래가 줄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4번 설정되는 상한은 항상 균형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이고 5번 단기적으로 임대료는 안정되지만 떨어졌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자, 4번 문제.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자, 가수요가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투기적 수요가 일어난다 그랬죠. 2번 균형가격 이상에서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하에서. 3번 분양가 규제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책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분양가 규제로 시장이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죠. 4번 수입이 안정될 리가 없죠. 건설업체가 싸게 받는데 그러니까 생산성은 낮아지는 겁니다. 5번만 맞아요. 공급시장 위축, 주거난 더욱 심화된다. 그래서 1번과 4번은 이제 분양가 자유라는 시장에 맡겼을 때 맞는 내용이고, 그렇죠? 규제할 경우는 아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5번 문제는 이제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뭐 수요 공급 복습을 하기도 하면서 차원에서 정리를 해보기로 합니다. 자,
어느 도시 분양 주택의 장기 공급 함수, 장기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고 정부가 900만 원으로 규제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자, 규제가 없는 경우에 균형은 자, 공급과 3P-2000, 수요가 3000-2P. 어디 갔어요? 3000-2P. 같아지는 상태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넘어가면 5P가 되고 5P는 5000이 되니까 P는 100이에요. 100만 원이죠. 단위가 만 원이니까. 그러면 자, 원래 균형 가격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균형 가격이 원래 분양가 규제는 어떻습니까? 균형 가격 아래에서 시행해야만 되니까 균형이 1000인데 900에서 시행하니까 이게 맞는 거죠. 분양가 900에서 시행하니까 이거는 효과가 있는 제도예요. 자, 1번은 규제가 없다면 1000만 원이고 2번 그러면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 부족이 얼마냐 이거죠. 규제를 하게 되면 자, 여기다가 900으로 규제를 했으니까 2700에서 2000을 빼면 700이고요. 여기다 900을 대입하면 1200입니다. 3000에서 1800을 빼니까.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공급이 1200이고 수요가 700, 이게 수요고 공급이 700입니다. 500만큼 추가 수요,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자, 3번 주택 분양업자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분양주택의 질이 저하되는 거, 분양 규제니까. 상한 가격을 1100만 원, 이게 바뀌었네. 1100만 원으로 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규제하면 그냥 균형 상태에 있어요.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장기적으로 분양주택의 단위 면적당 최대 프리미엄. 이건 한번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0일 때 수요자가 살 수 있는 최대 수량. 얘가 수요 함수니까 자, QD는 다시 한번 써볼게요. 3000-2P였잖아요. 그 700일 때 가격을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넘어가면 2P고 빼기가 되니까 2300이 되죠. 그럼 P는 115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150까지 지불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900만 원에 사가지고 1150에 거래될 수 있으니까 이 차이는 250만 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5번은 맞고 4번만 틀렸어요. 답이 4번이죠. 자, 6번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6번도 비슷한 문제. 자,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균형을 한번 보기로 하죠. 시장 균형을 봐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수요량은 1000-2P. 이게 수요량이었죠. QD. 그리고 공급 함수는 100 플러스 P. 이거예요. 균형은 항상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넘어가면 3P가 되고 3P는 넘어가면 빼기가 되니까 900이 되고 따라서 원래 균형 가격은 300이었어요. 300이었는데 자, 격 상한 가격을 400으로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격은 틀렸습니다. 그죠? 니은 상한 가격을 200으로 하면 이제 300 밑이니까 이젠 뭔가 문제가 발생하죠. 이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근데 니은에서 물어보는 것은 공급량이 얼마냐라고 했죠. 300을 200이라고 그랬죠. 공급량은 100 플러스 가격이니까 100 플러스 200일 때 300이 되는 거죠. 맞는 거고요. 디귿 상한 가격을 200원으로 하면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죠. 균형 가격 아래니까. 근데 프리미엄은 얼마냐? 거기서 얼마에 거래되느냐? 450 가격으로 거래되냐 이거죠. 그러면 자, 이거 수요자가 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구해라. 물량이 어떨 때? 지금 상한 가격을 200으로 할 때 공급량이 니은에서 보면 300이라 그랬죠. 300일 때 최대 살 수 있는 지불용의 금액 P를 구해라 이거죠. 그럼 이 P는 700이죠. P는 350입니다. 350으로 거래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니은 하나만 맞는 거고 나머지 격과 디귿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7번 주택시장에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시장 균형가격 이상에서 규제하는 상한가를 실시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초과 공급이 아니라. 2번 균형가격 이하에서 규제하면 주택 공급 증가가 아니라 공급 감소죠.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균형 임대료 이하에서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제 단기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거 맞는 거죠. 4번 균형 임대료 이상에서 규제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5번 자, 임대료 상승을 통제한다. 규제한다면 주거 이전이 촉진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이동은 변하지 않죠.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변하지 않는 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단기적으로는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5번도 틀렸습니다. 답은 3번만 맞는 거예요. 자, 8번 문제는 한 번 더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실제 18회 때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자, 단기 공급 함수와 장기 공급 함수가 있는데 단기 공급 함수는 QS는 200이고 200 그냥 고정되어 있죠. 가격에 따라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단기 수요 함수는 500-2P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장기 공급 함수는 QS는 200 플러스 P이고 자, 수요 함수는 600-P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100만 원으로 통제한다면 뭐 이건 간단하네요. 500에서 200을 빼면 300이 되니까 초과 수요는 100이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이제 장기에는 공급도 변하고 수요도 변하죠. 그럼 공급은 300이 되고 그죠? 300이 되고 600-P니까 수요는 500이 되니까 200만큼 초과 수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100, 장기 200 이렇게. 자, 9번입니다. 9번 문제는 또 한 번 계산이 많네요. 분양가 상한제 같은 문제네요. 아까 7번인가요? 7번이 아니라 6번. 6번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한 번 더. 자, QD 이제 균형 가격을 봐야 되겠죠. QD는 700-2P, 700-2P가 수요량이고 공급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공급량은 100 플러스 P입니다. 자, 균형 가격을 먼저 구해봐야죠. 그럼 넘어가면 3P니까 얘가 넘어가면 600이죠. 따라서 P는 200이에요.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200입니다. 기억, 상한 가격을 300으로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맞는 겁니다. 공급량과 수요량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니은 상한 가격을 200으로 하면 그냥 균형이죠. 예. 200으로 하면 균형이에요. 200으로 하면은 300이죠. 공급량 300이고 수요량도 300이니까 균형이죠. 상한 가격을 100으로 하면 이 이하로 100으로 하면 당연히 이제는 균형 가격 이하니까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겠죠. 계산 문제도 아니네요. 자, 그래서 답은 다 맞아요. 자, 10번에서 12번 문제까지는 주택 보조금 정책입니다. 지문 속엔 매우 자주 출제된 단일 문제로 내기에는 좀 5개 지문 구성이 어려워도 지문에 한두 줄 이렇게 자주 들어갑니다. 자, 10번 문제는 주택 바우처 제도인데 이 바우처라는 것이 쿠폰 형태로 준다. 그러니까 미국식 주택 바우처 제도다. 이거는 돈으로 안 주고 쿠폰으로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게 개념이 혼용되어 있어서 현금으로 주기도 한다. 뭐 그걸 주택 바우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1번 우리나라에서는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목표로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번 임대료 규제 정책이 아니에요. 2번은 보조 정책이고 3번 이것은 수요자 지원 정책이죠. 공급자가 아니라.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이 제도는 임차인의 거주선택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 수요자에게 돈을 주니까 공공임대주택 지어서 그쪽으로 이사 가라는 것보다 낫죠. 침해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반대로 써놨고요. 이것은 바우처의 원래 의미는 임차인에게 직접 현금을 보조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원래 의미는. 자, 그렇죠. 그래서 5번은 직접 현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쿠폰을 부여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현금도 지급하니까 뭐 이거는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11번입니다. 26회예요.
섞여 있는데, 자,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바우처는 임대료 보조 정책이고, 2번.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거고, 3번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공급 위축, 4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다 거꾸로 써놨죠.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5번은 장기 전세주택에 대한 정의입니다. 20년 범위 내에서 공급합니다. 자, 12번. 12번은 보조정책과 규조정책을 비교한 문제입니다. 1번. 임대료 보조는, 자, 보세요. 임대료 보조를 하게 되면, 보조정책은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겠죠. 보조금을 주니까.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요. 가격이 올라요. 그쵸? 가격이 올라면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합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이게 핵심이죠.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제도예요. 규제와 달리, 그죠? 공급이 증가하면 다시 임대료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급 부족 현상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2번, 임대료 규제는 단기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그랬죠. 예. 임대료 보조는요, 이렇게 임대료가 다시 내려가는 게 이게 장기잖아요. 단기에는 임대료 보조금을 줘도 임대료가 올라서 효과가 없지만, 이번 지문에서처럼 규제는 단기 효과가 있었어요. 3번, 임대료 보조는 규제와 달리 정부 재정 부담이 초래될 수 있죠. 돈 줘야 되잖아요. 임대료 보조금은 정부 재정으로 나가니까. 4번, 임대료 보조는 임대료 규제와 달리 가격 기구를 왜곡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시장 기능에 좀 맞다. 이런 뜻이고요. 5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 보조와 달리 장기적 임대료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우월하다. 임대료 규제는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어때요?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지만 음성적 지불 현상이 많아요. 공급이 줄어가지고 수요자가 여기까지 지불하니까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자, 되셨고요. 그래서 수요자 보조금 정책을 보면, 자, 단기에는 임대주택 수요 증가, 그래서 임대료가 상승. 기존 임대인은 임대인만 좋아요, 단기. 그러나 장기에는 임대주택,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공급이 증가해서 임대료가 하락해서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런 뜻이고,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줄 수도 있어요. 가령 공공임대주택이 그렇죠. 그것보다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다. 주거급여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 중에 이제 임대료 보조가 들어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생산자 보조금 정책은 저리건설 자금을 지원한다. 그래서 장기 공급 곡선이 늘어나게 해서 임대료를 하락하게 해서 임대주택 소비를 증가시키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요자 보조금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단기에 임대료가 상승하지만 생산자 보조금 정책은 공급이 늘어나니까 임대료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13번에서 14번 사이의 문제, 두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죠? 자, 13번을 보시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이에요. 거기에는 국민임대주택, 5년, 50년, 5년, 10년 혹은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이걸 짓는다 이거죠. 공공건설은. 자, 2번 국민임대주택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천지국 수준으로 확대해서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한다 이거죠. 30년까지 해주는데 이렇게 길게 해주는 거는 분양 전환되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은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짧은 거는 분양 전환되지만 50년, 긴 거는 분양 전환되지 않아요. 4번은 영구 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이고 5번은 장기 전세주택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은 국가지자체의 재정,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건설하는 주택도 있지만 이미 건설된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도 공공이, 그죠? 공공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어요. 임대주택법에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민간 건설업자,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업자도 할 수 있다. 장기 전세주택에 대한 것도 임대주택법에 있는 거고요. 보금자리 주택 뭐 특별법이 있는데 여기서 임대주택,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뭐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법은 외우실 필요 없겠죠.
30년 이상 또는 5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 매입한, 여기 건설 또는 매입,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고. 국민임대주택은 장기 30년간 임대, 분양 전환되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은 자 5년짜리, 10년짜리, 또 분납임대주택도 있고 50년 공공임대주택도 있다. 뭐 이런 정도 보시고, 영구임대주택은 좀 특수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장기 전세주택은 20년의 범위 내에서 건설 또는 매입이죠.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책 효과를 보면 공공이 임대주택을 짓는 거예요. 공공이 시장에 들어와 버렸어요. 사적 시장에. 그럼 사적 시장에서 공공만큼 크라우딩 아웃이 되면 나갑니다. 구축이 나가. 그러니까 100만 호가 들어왔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100만 호가 사라져요. 자, 단기에는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적 임대 시장에서 공공 임대주택으로 가는 거죠. 사적 시장에서 임대료가 하락하는 거예요. 공공 임대료도 당연히 낮게 받을 테니까 사적 공공 시장 모두 혜택을 보지만, 장기에는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사적 시장 임대료가 다시 올라요. 그래서 결국 장기에는 공공의 비중이 늘어난 겁니다. 임대주택 전체 시장 중에. 문제점은 주인 대리인 문제가 생기더라. 모랄 해저드 도덕적인 공공임대주택 관리 잘 안 해요. 자기 집이 아니라서. 그래서 분양 전환 정책이 이제 필요하다. 뭐 이런 겁니다. 자, 14번 문제예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옳은 거. 1번 임대주택 시장이 사적 시장과 공공시장으로 분리되는 것까지는 맞지만 단기에는 사적 시장 임대료가 하락하죠. 공공으로 빠져나가면서 수요가 감소하니까. 2번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저소득 층가구에 이전한다. 이건 뭐 틀리지 않았고요. 3번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 공급은 사적 시장은 감소했죠.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4번 장기적으로 사적 공적 임차인 모두 혜택을 보는 것은 단기에만 그래요. 5번 사회 전체 임대주택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15번입니다. 임대주택 정책이에요. 임대주택 정책. 이제 뭐 종합이 되겠죠? 틀린 것. 1번. 임대료 규제 시, 수요 탄력성과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이런 문제가 실제 있었는데, 이거 되게 헷갈리죠? 자, 임대료 규제라는 것은 여러분 가격이, 임대료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이 변하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자, 그런데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수요가, 가격이 떨어질 때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공급이 많이 감소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초과 수요가 임대주택 부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맞는 거고요. 2번은 주택 바우처. 3번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이게 1번이라면 3번은 보조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오르겠죠. 가격이 오르면 역시 수요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탄력성이 작다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탄력성이 작으니까 조금 감소하고 공급은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죠. 탄력성이 적을 경우. 그러면 자, 이게 수요가 증가해서 임대료가 오르면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늘어나게 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커야만 된다 이거죠. 그렇죠? 탄력성이 커야만 된다. 그래서 임대료 하락을 유도해야 되겠죠. 3번이 틀렸어요. 탄력성이 클수록 커지는 겁니다. 4번은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정책은 쿠폰만 주는 것보다는 임차인, 즉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혀서 좋다. 5번은 주인 대리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자, 16번입니다. 임대주택 틀린 거 25의 기출인데요. 4번 답만 보죠. 이건 뭐 다 본 내용이니까. 장기 전세주택이란 30년이 아니죠. 20년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17번은 22의 기출문제. 이것도 답만 보면 되겠어요. 반복이니까. 정부가 규제하는 주택 임대료의 상한선이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낮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18번 옳은 것을 골라봐라. 1번 임대주택의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공급자 수요자가 바뀌어 있고요. 2번 이제 미국식 주택 바우처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3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단기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사회 전체의 임대주 수가 증가한다. 장기적으로는 증가한다 볼 수가 없는 거고요. 4번 임대료 규제는 보조와 달리 공급 증가다. 이거 규제와 보조가 바뀌었죠. 네, 보조가 공급 증가죠. 5번 임대료 규제는 단기는 물론 장기에도 그게 아니라 장기에는 안 좋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19번은 자 22회 문제입니다.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는 거 맞죠? 임대료 규제에 단기적으로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어요. 그러면 임대료 규제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임대료가 떨어져서 단기적으로 혜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해서 틀렸어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2번부터 5번까지는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임대주택 정책에 관해서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세 정책이죠. 조세 정책에 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